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금감원의 은행 소집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 판이 커지는 첫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조가 증가한 5월 가계대출. 자, 이거 뭐 증가한 건 다 알고 있는데 6월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12일 기준 5대 은행 2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 정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을까? 아파트 매매 과정을 보면 가계약금 입금 후에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본계약 체결 후에 2,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러요. 자, 아파트 대출은요, 이 잔금 시점에 실행이 되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별로 나눠서 보면요, 3월에 9,51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모두 다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럼 3월에 계약했던 것이 언제 잔금을 치르냐? 5월과 6월에 치른다는 겁니다. 근데 7월부터는 4월 아파트 거래량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어난 가계부채의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은행 부행장 등을 긴급 소집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가계부채 관리 방법은 연단위 기준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0월, 11월에 가계부채 너네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은행들이 막 대출 완전 끊어버리다시피 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월이나 분기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여름에 은행장들을 소집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 결과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대출 제한, 두 번째는 40년,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그래서 금감원이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취급 자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것이 제한되나 먼저 다주택자 대출 제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전세를 놓습니다. 그럼 전세를 놓으면 전세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주택을 매매를 합니다. 자, 기존 전세 보증금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는 40년 만기 취급 중단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1금융권에서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취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곳마저도 다시 30년으로 고정할 가능성이 커져요. 이게 진행이 된다면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 7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있어요. 40년 만기로 해서 이자 3.9, 금리 3.9%,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적용했을 때 매월 288만 원의 원리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30년 만기로 하잖아요. 이게 3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원리금 부담은 둘째 치고요. 일단은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DSR 한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외벌이 가구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대출을 늘리는 은행들에는 경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타깃인데요. 현장 점검 플러스 이들 은행으로부터 세부 관리 계획을 받는다고 합니다. 6월 셋째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최저가 3.9%부터 시작입니다. 4월에는 3.4% 내외가 있었고 5월에는 3.6% 내외였거든요. 지금 6월에 3.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금융당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 규제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70에서 80%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100%였다가 이번에 90%로 낮췄죠. 그것을 다시 70에서 80%로 적용한다면 은행들의 위험 부담이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이제 한도를 좀 줄이는 은행 자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에 대한 자본 위험 가중치 상향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많이 해준 은행에 대해서 더 많은 자본을 쌓으라는 규제를 적용하는 거죠.
두 번째 소식은 판이 커지는 첫 부동산 대책입니다. 기사 하나 볼게요.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 서울 아파트 거래마다 정고점 갱신.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기 지역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언제 개입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강도로 개입할 것이냐, 각종 추측이 난무한데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타켓 규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지금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 여기에 강동구와 마포구, 성동구, 과천, 분당, 그렇게 일부 지역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추가로 규제할 것이냐, 이런 타켓 규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공급 대책은 똑같은데 넓은 범위의 규제 지역 지정. 원래 부동산 대책은요, 사람들이 100을 생각하면은 120에서 150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시장이 약간 얼어붙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규제를 지정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발표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자, 기사 제목은 풍선 효과 우려의 부동산 핀셋 규제보다 종합대책 가다. 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서 핀셋 규제보다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왜 풍선 효과를 우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규제 지역 지정 검토와 더불어서 주택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총망라한 방안을 일시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과열 예상 지역까지 폭넓게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법이 지금 정부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예시로 들면 되냐? 바로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 대책이었죠. 이 안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전체에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는 방안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이 신도시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과열했던 지역뿐만 아니라 다음 과열 지역까지 그냥 폭넓게 다 지정을 해버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 충격이 지속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조정대상 지역은 LTV 비율이 얼마, 투기과열지구는 LTV 비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나요? 이게 공급 대책까지 포함하려다 좀 늦어진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그거 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정부마다 자기네들을 대표하는 주거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신혼희망타운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홈이라는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아마 뉴홈을 승계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건데 그런 것도 이번 대책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요한 거 언제 발표가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7월 초에 보려다가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아마 그 추세가 이번 주,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는 버티더라도 다음 주까지 나오는 것은 아마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걸 왜 알고 계셔야 되냐? 매수하고 나서 대출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LTV 70%를 보고 주택을 매수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이 돼버렸네. 근데 투기 과열지구는 50%지 않습니까? LTV 비율이. 근데 이번에 규제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 30%로 뚝 줄어들었어요. 나 이 아파트 사요 못 사요?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크까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요즘 자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개입으로 40년 만기 주담대와 다주택자 주담대가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핀셋 규제가 아닌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17년 8회 부동산 대책처럼 규제 지역 지정이 광범위하게 지정될 가능성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아파트 매수를 고려한다면 부동산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 가능성도
체크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